자, 글창계입니다. 블로그 200개 써도 500만원 미만으로 버신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전 사례로 오늘은 돈 버는 구조를 직접 보여드리고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한마디로 글쓰기 틀인데 왕초보든 아니면 뭐 초고수든 그냥 다 써먹으시면 됩니다. 마침 이제 어제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이 저를 좀 찾아오셨길래 제가 그분께만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 틀은, 이 구조는 글과 영상 모두에 쓸 수 있는데 글에 써먹으면 5만원 벌고요, 영상에 써먹으면 500만원 이상은 버실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확신을 바라거든요. 그 확신을 이 구조가 만들어주는데 영상이 좀 더 힘이 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쓰실 겁니다. 저는 동탄에서 가구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언제? 지도는 여기고 연락처, 주차장 유무, 물건 사진 뭐 등등 이렇게 하시겠죠. 정보는 많고 좋을 겁니다. 그렇게 쓰실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수 요소들도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정성 넘치는 글들을 쓰고 계세요. 근데 이런 글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포스팅 하나 쓰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고 어제 뵌 분은 무려 일주일 걸려서 하나 쓴다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주 공들여가지고 돈 벌려고 솔직히. 그런데 노력하고는 다르게 매출은 하나도 없고 글은 묻혀버렸습니다. 요새 더 그렇죠. 다 좋습니다. 천편일률적이고 차별화 없고 재미없는 이런 글들 너무 좋아요. 안 쓰는 것보다는 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쓰다 보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소재는 고갈되고 벤치마킹을 해. 누가 잘 쓴 게 있어. 그럼 거기서 뭘 어떤 점을 가져다가 내가 써먹어야 될지 그 방법론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게. 거기다가 지금 매출이 또 경각에 달려있네. 어렵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구조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 주의사제 구조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밀한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튜브 대본은 꼭 만들어서 써먹으세요. 글은 뭐 당연한 거고 분야는 관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만 가지고도 유튜브 영상이 돼요? 그걸로 또 돈이 됩니까? 글이 돼요? 네, 됩니다. 구조에 맞추면 되거든요. 이 구조라는 건 마치 얼음 얼리는 깍 있잖아요. 그 얼음 얼리는 깍. 여기에 뭐 생수를 넣든 막걸리를 넣든 소주를 넣든 같은 모양 나오잖아요. 네모나게 또는 동그랗게. 누가 써먹어도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우리는 1등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못하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자, 첫 번째, 글과 영상으로 돈 못 버는 이유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지금 구조 설명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주목시키지 못한다. 예시 바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ADHD 치료하는 방법.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애가 더 이상 밤에 소리 지르지 않아요. 이거랑 또 있어요. 퇴직연금 종류 정리 vs 퇴직하고 3년 안에 파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마지막 한 개 더 감각을 위해서 세라믹 식탁의 장점 vs 세라믹 식탁 샀다가 이사 갈 때 피눈물 흘린 이유. 이게 뭔 예시일까? 바로 제목 썸네일 카피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어떤 카피를 써야지 클릭률이 높아지고 주목도 왕을 먹을 수 있을까? 짱을 먹을 수 있을까? 축구도 국대 뽑히려면 지방에서 나 혼자 잘한다고 떠들면 됩니까? 감독 근처라도 가갖고 떠들고 뽐내고 골도 차고 해야 뽑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 대신 홍보 안 해줘요. 내 글 영상 봐줄 사람한테 빵디라도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만 줘서는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안 생기잖아요.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해야 클릭을 하지. 그게 후자의 표현인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오늘 내용 아무리 좋아도 소용 없습니다. 보셔도.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정보 나열만 한다는 점인데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주목시키지 못한다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스토리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돈 되는 무기가 뭐다? 바로 내 이야기. 왜 그런지는 들어보세요. 이건 실제 제 이야기인데 제가 10층 높이에 살거든요. 그런데 매일 저녁 8시면 누군가 밑에 층인지 위층인지 피아노 치고 소리 지르고 우당탕 소리 나고 막 이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탈모가 왔어요. 매번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엘베에서 보니까 그 집에가 딱 타는데 발달 장애가 좀 있어 보였어요. 같이 따라 탄 그분 부모님 얼굴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소리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모님 심정이 어떨지,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진짜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날지 제가 모르지 않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스토리고, 세 번째, 자기가 쓴 글인데 영 전문가처럼 인정 못 받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보다 훨씬 낮은 취급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잘나게 포장을 해도 돈을 벌까 말까 한 판에 도리어 액면가보다 낮게 평가받는다? 대부분이 이래요. 그럼 반대로 전문가처럼 보이려면 딱 두 가지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어때요? 아파서 가면 의사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처방해주죠. 바로 진단과 해결책,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액면보다 훨씬 높은 전문가로 쳐줍니다. 가령 발달장애야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이분들한테 약물치료, 뭐 심리치료 또는 운동치료 이것들이 있는데 각각 어느 단계에 이 치료들이 해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 효과를 보는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누구죠? 전문가잖아요. 가령 이런 거지. 밥을 하루에 3끼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죠?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3끼 굶으면?
겁나게 예민해지지. 작은 거에도 막 팍 터지죠. 그런데 특정 치료는 그 이미 예민해진 상태, 즉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마치 등 가려운데 두꺼운 패딩 입고 등 긁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긁어집니까 이게? 핵심은 대체 왜 밥을 안 먹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줘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밥을 먹이면 배고파서 예민해진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줘서 시야를 넓혀주면 되는 겁니다. 쉽죠? 다 네 번째. 결국 글과 영상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내가 바라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오라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살아든지, 즉 자신이 바라는 독자나 시청자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죠.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 정보만 주고 돈은 못 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단과 해결을 넘어서 행동하게끔 하려면 경각심을 주면 됩니다.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병원이나 치료센터 이런 데서 가면 일단 좋아져요. 그러나 사실 집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죠, 센터보다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센터나 병원에서 잘하고 있어도 나머지 다른 데 가서 행동 변화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매 밤마다 또 소리 지르고, 학교에서도 애들 뭐 민원 들어와 갖고 생전 뭐 이런 걸 겪어본 적 없는 부모님은 그렇게 매일 또 무너지는 거죠. 이런 거를 위기의식, 경각심으로 짚어주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학부모님도 기억하고 따르죠. 그래서 아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증상이 빠르게 개선되도록 집과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행동 규칙을 정해주면 그럼 그대로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랐더니 1년 걸릴 아이가 6개월 만에 많이 개선됐다라는 실제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안 따라 할래야 안 따라 할 수 없겠죠. 이제 여기까지 말해줬을 때 납득한 분을 대상으로, 즉 구조의 마지막입니다. 내 상호명이나 링크를 남겨놓으면 나머지 필요한 분들 또는 경각심을 느낀 분들, 필요성을 느낀 분들, 그리고 나를 전문가로 인식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행동하겠죠? 어떤 행동?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내가 바라는 그 행동. 대개는 구조 없이 그때그때 써요. 영상을 말하거나.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 성과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구조를 따르셔야 됩니다. 보셨다시피 이 구조로 글을 쓰면 되는 거고요. 총 6단계입니다. 그냥 레고처럼 집어 넣으시면 돼요. 누구한테는 빵원짜리, 누구한테는 10억짜리 지식이 될 겁니다. 이 구조가. 왜냐하면 저한테는 10억이 넘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잘 해야죠. 챗GPT 쓰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챗GPT 그 유료 사용자 비율이 2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챗GPT 100나 쓰더라도 이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기라도 하면 분명 지금보다는 매출 2배 이상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효율은 당연하고 사실 그 이상 효과를 받지만 욕먹을까봐 제가 생략은 할 텐데 어차피 하실 분만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쓰시다가 어느 날에는 자신만의 잘 먹히는 구조도 의외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남들한테 똑같이 알려주시고 본인도 잘 써먹으시면 되겠죠. 제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점인 거예요. 뭘 하다가 얻어 걸리는 거. 보통 그러거든요. 실수로 얻어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구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조를 마지막으로 2가지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복습해 보시고 자신만의 구조도 그 과정에서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럼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험 사례인데 이건 제가 직접 써볼게요. 보험업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짧게만 한 줄씩만 제가 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훅, 스토리, 진단, 해결, 경고, 행동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총 6단계 구조입니다. 이건 엑셀 화면이고요. 이게 6단계 구조예요. 자, 첫 번째 보험업 사례. 훅 뭐죠 이게? 보험금 받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당신이 다쳤는데 보험금 못 받은 이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뭐가 있죠? 실제 억울한 당사자가 있겠죠.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진단을 하겠죠? 왜냐면 여러분 전문가니까 왜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줬는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전문가가 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그럼 뭐냐면 보험약관 또는 뭐 보험사가 자주 쓰는 뭐 트릭이랄까?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걸 이제 해설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이제 해결법이죠. 그럼 보험 전문가인 나는 어떻게 설계해서 정당한 보험금을 받게 해줬는가? 그죠? 이걸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고칸에 뭐라고 쓰죠? 이걸 보는 시청자도 같은 실수 안 하도록 사고 나면, 뭔가 일이 터지면이죠? 사고 나면 해야 할 행동을 조언해 주는 겁니다. 경각심도 있겠죠? 이렇게 안 하면 보험금 받기 어려워, 이런 거. 합의금 500 제한 받았는데 실은 1000만 원 받아준 사례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각심을 줄 수 있겠죠? 뭐 500에서 1000만 원 받은 사례. 그냥 행동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보험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전부 답변 드릴게요. 또는
신청하세요겠죠? 이제 두 번째 유학원 사례인데 이것도 이제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훅은 첫 번째입니다. 조기 유학 가는 방법. 설마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겠죠. 뭐 영국 유학 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조기 유학 가서 1억 썼는데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은 이유. 피트 뭐가 있죠? 가정까지 박살난 이유. 뭐 이런 게 있겠죠. 스토리가 있겠죠. 전형적인 스토리. 제가 아는 스토리도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저도 잘 몰랐어요. 아직 애가 조기 유학 갈 나이는 아닌데 왜 조기 유학을 보내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들은 사례를 이렇습니다. 보통 조기 유학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인데 그래서 부모랑 함께 가야 되는 그 조항이 있답니다. 근데 1년 지나면 어떠냐면 그 가정이 99%는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아빠 말고 엄마가 같이 가요. 아빠는 돈을 벌고. 그럼 아이가 학교 가면 엄마는 뭐예요? 할 일 없어도 외로워요. 집에서. 그러니까 골프 치거나 같은 처지 엄마들과 많이 교류를 하게 돼. 그래서 대부분 어찌어찌 하다가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가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아이 자체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유학이 안 되고 그런 바탕이 안 돼. 그리고 1, 2년 다녀오면 또 애들은 또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언어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또 한국 교육 시스템도 달라서 적응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단순히 영어 잘할 거라고 현지에 가면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발음은 또 좋아졌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실제 또 영어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돈 쓰고 가정 다 무너졌는데 영어 실력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또 중학교 가면 이런 애들이 확실하게 더 떨어진다는 거야. 이러니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겠죠? 이런 딱 스토리.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죠. 이걸 한 거예요. 그럼 대체 전문가로서 진단을 해줘.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럼? 그럼 대체 왜 실력이 늘지 않는가? 안 늘었는가? 그래도 조기 유학?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해결책이 있어요. 그럼 이 전문가가 이걸 많이 이제 겪었던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겪었던 이 10년, 20년 된 전문가는 이런 공부 구조를 꼭 유학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국제학교라든지 이렇게 가는 그 자기만의 공부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전략, 뭐 절차, 뭐 성과 그 자신만의 어떤 커리큘럼을 이렇게 대서 성공한 이런 사례들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경고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시청자도 같은 실수 하시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겠죠. 그래서 경각심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스토리에서 다 나왔죠. 그럼 마지막에 어때요? 조기 유학이나 아니면 아이들 유학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전부 답변해 드릴게요. 또는 뭐다? 신청하세요. 어떤 거? 교육 프로그램을. 그죠? 앞단의 내용에서 납득을 했다면 뒷단에 반드시 신청을 하겠죠? 왜? 전문가로서 인정이 되는 그 구조를 봤잖아요. 제가 실제 좀 전에 유학원 사례 드렸는데 최근에 실제 제가 뵌 분이고 이분 동탄에서 유학원 겸 어학원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도입한 공부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사람들 넣기만 했는데 민사고 나온 애들이 마치 좋은 데 가듯이 다 명문대를 간 거예요. 특히 이분 자제분들도 계신데 이 시스템에 넣어갖고 영국과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어요. 놀랍습니까? 아니에요. 구조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뭘 바란다고요? 확신을 바랍니다. 이 구조가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훅입니다. 훅. 이거 모르면 나머지 단계 알아도 그 단계 자체가 구조가 크게 작동이 안 돼요. 나머지 5개는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1번이 그 키라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면 그 훅은 베스트입니다. 요게 되면 90%가 된 거고요. 이 90%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그 양 중에 최소한 90% 이상은 보상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영상 처음으로 가셔서 혹시 잘 모르겠으면 한 번만 더 그 감각을 익히시라고 복습 좀 해보세요. 최종 정리입니다. 1번 훅, 심장 찌르기. 2번째 스토리. 아, 이거 대 이야기야, 유유. 3번째 진단. 그래서 진짜 원인은 뭐야, 그 문제. 4번째 해결. 내가 원인을 해결한 방법과 과정. 5번째 경고. 같은 실수 하지 마. 조언. 그죠? 마지막 6번째 행동 유도. 닭을 쫓았으면 잡아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나 한 개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도 혹시 마케팅 고민되시면 밑에 상담 신청하세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바란다고?